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목소리랑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제가 카메라를 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2주 후면 제가 독일로 워킹홀리데이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짐을 싸는 영상을 남겨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 2주 정도면 아직 다소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명상센터로 명상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체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서 오늘 한 80% 정도 짐을 싸고 갔다 와서 조금 더 보충해서 출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워홀러는 과연 어떤 품목들을 가지고 그 무게는 얼마가 나가는지 자세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딱 여러분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작할게요. 본격적으로 짐을 싸기에 앞서 먼저 배낭과 캐리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두 개를 챙겨왔습니다. 아마 대부분 워홀을 떠나시게 된다면 가방과 캐리어를 들고 가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호주로 워홀을 떠날 때 그렇게 챙겨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캐리어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 들지 않고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는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퀴가 파손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의 경우는 아니었지만 제가 호주에 처음 내렸을 당시 누군가의 바퀴가 파손되었던 것을 이제 목격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만약 수화물 상하차 중에 발생했다면 항공사 측에 이메일을 보내서 부분 보상이나 경우에 따라서 전체 보상도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바퀴의 파손은 아니었지만 너무 많은 짐을 담은 캐리어여서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떠나기 직전에 산 새 캐리어여서 조금 속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퀴가 있다 보니까 평지에서 이동은 쉬울 수 있으나 계단이 있는 곳에서는 약간 제약이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묵었던 이제 시드니 호스텔과 케언즈 호스텔에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제가 힘들게 끌고 이고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으니까 꼭 예약 시에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너무 많은 짐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은데요. 제가 호주로 떠나기 전에는 이제 해외에 거주할 생각은 아예 상상조차 하지 않았고요. 해외 경험도 많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또 듣기에 물가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에 너무 많이 정말 이것저것 쓰잘데기 없는 것까지 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많이 챙겨가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배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독일 워홀에 캐리어 대신에 배낭을 들고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중고나라에서 12만원 주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쁘죠? 사실 구매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이제 저에게 있어서 배낭과 가방은 동일한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찾아보게 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와 같은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게 제일 불편할까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가장 위에 있는 물건까지 다 한꺼번에 꺼내야 되지 않을까가 큰 이슈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배낭이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이번 패킹의 테마는 미니멀리즘, 간소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적합한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낭 한번 같이 살펴보실까요? 저는 이 배낭을 보면서 세상이 진짜 좋아졌구나, 그리고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거든요. 이 배낭이 전면부 개방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 지퍼가 있는데 이거를 내리시게 되면 보이세요?
가장 하단까지 그냥 바로 꺼낼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낭 자체에는 이제 여러 가지 주머니가 있다 보니까 물건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간편하게 꺼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이 옆에도 있고, 그리고 돌려보게 되면은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멜 때 이 조그만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저것 되게 꺼내기 쉽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불편함도 해결해 줬으니까 가져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배낭은 사실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의 이번 테마에 맞게 되게 적게 가져갈 생각이어서 그 불편함을 조금 해소를 해보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캐리어도 살펴봤고 배낭도 살펴봤으니까 제가 가져갈 품목들만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실까요? 가져가게 될 품목을 정리해서 이렇게 쭉 깔아놨거든요. 한 전체는 아니고 80%에서 90% 정도인 것 같아요. 내일 명상센터를 위해서 일부를 빼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 먼저 싸서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을 싸기 앞서서 이 물건들을 그냥 막 넣을 순 없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용 파우치나 압축팩 같은 거를 많이 사서 들고 가더라고요. 저는 캐리어에 넣을 때는 그냥 쿠팡에서 파는 그 저렴한 여행용 파우치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잘 사용을 못하는 건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배낭에다가 넣을 거니까 조금 압축해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정리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압축팩을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정말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양쪽으로 넣을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마음에 들지만 압축이 되니까 여기 지퍼가 하나 더 있거든요. 가운데 보이세요? 이거를 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높아지더라고요. 이만큼. 그러니까 이만큼의 여분이 있고 이걸 압축해서 넣는 거니까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압축팩으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옷 먼저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은 여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름 옷들을 많이 입을 거니까 그걸 좀 중점적으로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해외에 나가서 사시게 되는 거니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몇 벌 정도 옷을 가져가야 되지? 그리고 여름 옷이랑 겨울 옷은 어느 정도 챙겨가야 되지? 하고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출발 당시에 그 나라의 계절에 한 일주일 정도의 옷을 챙겨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가서 빨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저는 진짜 호주 가기 전에 호주에 그 코인 세탁방이 있는지 없는지도 안 알아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세탁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염려가 돼서 진짜 짐을 엄청 챙겨갔었는데 다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좀 간소하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지는 한 대여섯 벌 정도고요. 그리고 자주 즐겨 입는 것들로. 그리고 상의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한 10개? 그 정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것까지 가져갈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벌 정도 챙겨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챙겼고요.
다음은 바지를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는 제가 꺼내면서 보니까 반바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2개랑 운동용 바지 긴 바지 하나, 그리고 청바지 2개, 면바지 2개 이렇게 해서 바지는 총 6개. 이렇게 해서 넣었고요.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이가 얼마나 압축이 되는지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오, 네, 다 담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여름에 혹은 초가을까지 입어야 되는 옷들이 다 여기 담겨져 있고요. 네,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적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겨울옷들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옷들이 사실 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피도 크고 무겁잖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추울지도 모르고. 저는 어떻게 쌀 계획이냐면 얇은 옷들을 조금 더 가져가서 좀 껴입을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경량 패딩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독일은 지금 이제 한국이랑 계절이 같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정도면 제가 일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옷 한두 벌 정도는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챙겨가진 않고 만약 제가 거기 가서 더 춥다라고 느끼면 그때 한 벌 정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옷이라고 하는 건 결국 소비 품목이잖아요. 그리고 계속 새 옷을 이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최대한 적게 가져가겠습니다. 일단 히트텍을 챙길 거고요. 호주도 사실 좀 더운 나라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춥습니다. 그래서 저 히트텍 호주에서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갈 거고, 후드 하나, 긴팔. 일단 한 면에는 이렇게 담았거든요. 후리스, 그 다음에 히트텍 여기 한 세트, 후드, 그 다음에 일반 긴팔. 그래서 이쪽은 닫을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3개의 짐을 다 쌌거든요. 겨울용품, 여름용품, 그리고 속옷. 속옷은 조금 더 여유있게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대략 10일에서 2주 사이 정도. 왜냐면 그 세탁하는 비용이 사실 그렇게 싸지 않거든요. 한 건조랑 빨래 포함해서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코인 세탁방을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근데 코인 세탁방이 한 번 하실 때 한 20불? 22불 정도. 그러면 대략 한 18,000원에서 2만원 정도가 든단 말이죠. 그럼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니까 속옷은 좀 여유있게 가져가시고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좀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세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짐을 다 싸니까 몇 개 안 남았어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습식 수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수건 꼭 요거 챙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 일반 수건 가져가면 이게 좀 폭신폭신해서 촉감 자체는 되게 좋은데 그게 또 안 마르잖아요, 잘. 그래서 요걸 가져가시면 요건 젖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용하기 전에도 한번 적시고 따로 건조화 시킬 필요 없고 그냥 이 통에 담아서 이동하면 되니까. 어떤 점이 조금 불편하냐면 호스텔을 옮겨야 되거나 뭐 갑자기 아침에 다 씻고 나서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짐을 다 갖고 나가야 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저는 조금 그게 좀 찝찝하더라고요. 안 마른 거를 이제 넣게 되니까. 근데 요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수영하면서 알게 된 건데 한번 그때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건은 꼭 요거 챙겨가시면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 챙겨가세요. 습식 수건입니다. 그리고 상비약. 사실 이제 아프면 되게 서럽잖아요. 그 혼자 이것도 타지니까. 그래서 상비약은 챙겨 가시는 게 좋긴 한데, 호주 가시는 분들은 감기약은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뭐라고 하죠, 가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에서 현지 약을 구매해서 그 드시면 효과가 진짜 직방입니다. 한국 약보다 더 좋으니까요. 꼭 그거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떠한 것들 샀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감기약, 그 다음에 타이레놀 샀고, 소화제, 위장약, 그리고 지사제 샀고, 이거 그 벌레 물리는데 바른 약, 고 후시딘이랑 밴드 이렇게 챙겼습니다. 상비약도 이 정도 챙기면 되고, 어쨌든 거기도 결국 약국이 있고 다 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찾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좀 보충하셔서 잘 지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약은 됐고, 저는 안경을 껴가지고 안경 2개랑 선글라스 하나 이렇게 가져가거든요. 호주가 햇빛이 진짜 세요. 그래서 선글라스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는 웬만하면 챙겨 가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영복 챙겼고요. 저는 가서 제가 커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내려서 마실 거니까 이거 커피 그라인더랑 그 커피 용품 이렇게 해서 2개 챙겨갑니다. 남은 게 이제 전자기기랑 그 침낭 남았습니다. 이거는 뭔가 침낭 자체는 필수품은 아니고 선택사항 같은데요. 공항에서 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뭔가 새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이불 시트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침낭도 하나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어댑터죠. 요거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호주 출국 당시에 이제 쿠팡에서 샤오밍 멀티탭을 하나 사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에서 출국을 했단 말이죠. 가서 살 수 있겠지? 슬프게도 제 핸드폰이 이제 거의 죽은 거죠. 보조 배터리도 이제 다 죽고. 그래서 저녁에 이 멀티탭을 사러 나갔는데 제가 영어도 못하고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숙소에서는 이제 어떤 편의점 같은 거를 하나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걸 사고 돌아오는 길에 제 핸드폰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길도 잘 안 보이고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길을 잃어버렸던 그런 오픈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 가면 파니까 꼭 하나, 2개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챙겨 갈 거고요. 이제 그럼 다 챙겼습니다. 독일어 문법책 하나 챙겨갈 생각입니다. 가서 또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 일을 못 구할 수도 있고요. 좀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가셔서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금 독일어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라서 가서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이 전자기기거든요. 에어팟, 핸드폰, 보조 배터리, 아이패드. 전자기기나 여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가방에 넣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꼭 중요하니까 잘 가져가시고요.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행 가시면 크로스백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호주에서 2년 동안 사용하고 이제 크로스백이 이제 해져가지고
보내주고 새로운 크로스백을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좋더라고요. 제 돈 주고 산 건데 정말 맨지 안 맨지 모를 정도로 가볍고 이거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까지. 그럼 이제 끝입니다. 제 짐은 여기서 이제 다 보여드린 것 같고 이제 몇 킬로 남았는지 정도만 같이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팩부터 무게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6kg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이 정도면 기내수화물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12kg 나온 거?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한 주제랑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안 담은 것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3kg 이상은 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우 만족스럽고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정말 간소하게 최소의 것들만 챙겨서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가방은 여기서 7kg 그래서 전자기기 및 중요 물품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배낭 같은 경우에는 15kg 내외로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제가 넣지 않은 것들이 이제 간단한 세면 도구와 신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신발은 크록스 하나랑 운동화 하나 해서 이렇게 2켤레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명상센터 다녀와서 넣어야 될 옷들까지 하면 15kg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팁은 최대한 적게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선진국가이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들은 다 사실 수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짐이 되지 않도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 번째 월 갈 때 캐리어 30kg랑 배낭 7kg에서 37kg 가져갔는데요. 지내고 보니까 제가 사용한 건 20kg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 10kg는 이제 마지막에 올 때 버릴 건 버리고 기부할 건 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요. 공간 이동할 때 불편만 하고 공간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짐을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처음 가시는 워홀 정말 잘 보내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겨낸다면 좋은 결실을 다 맺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번째 영상이라서 사실 이제 영상도 찍고 짐도 싸야 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편집하면서 조금씩 고칠 건 고치고 좀 더 나아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